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수시와 정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학생들은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수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고 불안하시겠죠. 이런 경우는 갈등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수시 원서 쓸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방향성과 학생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게 입시를 성공하는 길이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내신 4등급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수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과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자, 내신 4등급 이과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 3학년 성적이 올렸다라는 가정하에 수시 대학을 보겠습니다. 생기부가 좋은 학생이 있고 안 좋은 학생이 있겠죠. 생기부가 좋은 학생이 3학년 성적을 올렸을 때 내신 4등급이라고 하면 인천대, 가톨릭대는 부천에 있죠. 명지대 용인, 상명대 에리카 안산이죠. 가천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를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기부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성대나 수원대, 한국공학대, 시흥에 있죠. 삼육대, 성공회대는 온수 쪽에 있죠. 자, 이 대학들을 가게 됩니다. 물론 한성대하고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한 4등급 대학생이 합격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들은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등급 대학이죠. 근데 이 4등급 대학을 어떤 학생은 나는 무조건 인서울만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3학년 성적을 올린다고 해도 나는 인서울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서울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숭실대나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는 물론 인서울은 아니지만 이과로 유명한 대학이죠. 성신여대, 아주대도 인서울은 아니지만 이과로 괜찮죠. 과기대,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로는 수학과학 등급이 높았던 학생입니다. 국어 영어는 5등급인데 수학과학 성적이 3등급이나 2등급이야. 근데 전체 등급은 4등급뿐이 안 돼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성적이 좀 낮긴 하지만 수학과학이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화생지를 다 배운 학생들은 과학 중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률이 높지 않은 학과를 선택한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 이과에서는 생명하고 화학이죠. 근데 생명하고 화학은 경쟁률도 높고 등급대도 높기 때문에 그 학과를 제외한 전자, 기계, 건축, 환경, 식품, 또 자연대의 수학이나 통계, 그리고 컴공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4등급에서 3학년 성적을 올렸을 때 인서울에 진학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문과를 보겠습니다. 내신 4등급의 문과 학생이 3학년 성적은 문과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3학년의 등급 들어가는 과목이 이과는 국영수 3과목뿐이 없는데 문과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이 다 등급이 들어가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3학년 성적을 올렸을 때의 대학입니다. 자, 생기부가 좋다라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3학년 성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기부가 좋다라고 하면 인천대, 가톨릭대, 명지대, 상명대, 에리카, 가천대 이런 이과에서 좀 전에 봤던 대학이랑 비슷하죠. 근데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들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원대나 성공회대나 한신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쉽지 않죠. 교과 면접 전형으로 가게 되겠고요. 성공회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에 한 4등급대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을 이렇게 봤을 때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 대학을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인천대, 가톨릭대, 명지대 이상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문과 수시 대박 났던 학생들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과에 대한 성적의 컨셉이 명확했던 학생입니다. 자, 성적의 컨셉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국문학과를 지원하는데 국어 성적이 낮으면 뭐 3등급이나 4등급이나 이렇다고 하면 컨셉이 명확하지 않죠. 국어 성적은 1, 2등급인데 수학 성적이 좀 뭐 4, 5등급으로 안 좋다든지 이러면 뭔가 성적의 컨셉이 명확하죠. 영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적은 1, 2등급인데 수학 성적이나 또는 뭐 사회 성적이 좀 안 좋다 해도 그 영어 성적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피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뭐 미디어나 경영이나 교육 이렇게 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 등급대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4등급대 학생들이 학교를 높여서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학과들이죠. 자, 그러면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이야 뭐 학종으로 가서 좀 더 높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성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만 올린다고 수시 가능하냐? 라는 거죠. 근데 이 수시 가능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수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마지노선 대학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객관적으로 이 고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안 좋은 고3 내신 4등급은 수시 정시에 대해서 먼저 뭘 알아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3 그 3월 모의고사를 봤죠. 그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이 3월 모의고사 한 번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는지,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 경우는 내신 4등급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3등급대, 4등급대로 해서 3.5등급이 나온다고 쳐요. 또는 아니면 내신 4등급이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비슷하게 4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재수생이 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내신은 4등급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더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시하고 정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수시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높고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생기부가 안 좋다라는 가정하에 1, 2학년 생기부를 챙기지 않아서 안 좋아요. 그런데 3학년 때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3학년 성적이 회복이 가능한 학생들도 있고, 너무 안 좋아서 또는 학교에서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환경과 여력이 안 돼서 불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기부에 올인하는 것, 그러니까 성적과 생기부에 올인하는 것이 나한테 맞느냐, 아니면 정시로 돌려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어디인가. 사실 이 3번 같은 경우에 부모님과 학생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은 인서울대학을 원해요. 자, 위에 있는 대학을 원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인천대나 삼여대 또는 가천대 또는 가톨릭대 경기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마지노선의 경우가 다를 때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학생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은 절대 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시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재수도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반수하고 재수,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 경우에 재수도 생각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취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나는 무조건 고3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수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명확하게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정확한 선택의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텐데요. 자, 되게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를 하면서 정시를 하는데 수시에 좀 더 기울이고
올인을 하고 정시를 가져가느냐. 두 번째로는 수시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정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느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시하고 정시에 동일한 비율로 신경을 쓴다. 네 번째로는 아예 수시는 버리고 정시에 나는 올인하겠다.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시에 올인하겠다. 나는 정시는 그냥 안 하겠다. 라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렇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마다 내 그리고 성적과 내 생기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경우 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5가지 뿐만 아니라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하고 정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 10가지의 경우의 수, 논술은 둘째 치고요. 이 5가지 중에 내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